저는 오늘 훨씬 더 중요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더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앞에 많은 수요 예측들 제가 했잖아요. 이래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실적 장세가 올 것 같다. 10개의 미국의 기업이 있는데 다 기말 재고 늘리기에 들어가. 그러면 순식간에 다 사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물건을 파는 데는 서프라이즈가 나오겠죠. 코로나 쇼크는 인컴 쇼크다. 그래서 제롬 파월이든 바이든이든 모두가 소득 보존에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1,400불씩 지난번 작년도 올해 이어서 가처분 소득이 실질 필요 소득보다 몇 배나 높이 가도록 더 과하게 쏟아붓고 있다. 왜 미국이 이렇게 더 과하게 쏟아붓는지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미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때문이죠.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지 간에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면서 소득 보존에 있어서는 성공했다라는 거죠. 소득 보존.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더 과하게 쏟아부어서 소득은 보존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 쪽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주체가 되는 쪽에 소비가 정상적으로 살아있고 유지될 수 있는 소득은 보존이 됐어요. 이제 어거지로 돈을 넣어서 이걸 채워놨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급 사이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공급 사이드 쪽에서는 재정정책의 수혜를 입는 쪽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금리에서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말을 못 믿고 먼저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급 쪽에 있는 기업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살 사람이 적어진다는 것을 예측해서 생산할 수밖에 없죠. 왜? 더 많이 생산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이 해야 돼요. 디플레이션, 그래서 오는 거잖아요. 남아 돌아야, 싸게 팔아야 돼. 청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코로나 3월, 4월 이때 기업들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최소 생산을 결정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희가 전기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작년도 전기차 판매량을 170만 대로 줄여서 생각했는데 까보니까 12월 말에 몇 대 나왔다 그랬죠? 330만 대. 그러니까 그 전에 왜 그렇게 예상했어요? 덜 팔릴 것 같은 거죠.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랬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봤을 때 재고율은 극히 떨어진 거예요. 공급 사이드에서 봤을 때 생산은 극히 줄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 여기서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업들은 덜 팔릴 거로 생각해서 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벤지 스펜딩처럼 갑자기 미국이 너무나 넘쳐나는 돈으로 인해서 엄청난 소비를 하기 시작해버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이 두 개가 언매치 되죠. 언바란스 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올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지금 제일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동차용 반도체에서. 쇼티지가 확실하게 발생한 거죠. 아예 라인이 서버렸어요. 미국에 몇 개 회사가 섰죠. 그래서 바이든이 행정명령에 사인했죠. 그 사인은 어떤 내용일까요? 얼마를 주고라도 구해와 이런 거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는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 밸류 체인이 없는 거에 대해서 바이든이 과연 아무 언급 없이 아무 대책 없이 물량만 확보하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초점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재고가 극히 떨어져 있는데 소비가 충분히 살아나면 이때 일어난 현상을 제가 작년도 11월 이 자리에서 얘기 드렸어요. 그 뭐라고 했죠? 리스타킹. 재고 확충 사이클이 온다. 그때 제가 자동차 판매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럼 자동차가 덜 팔린다고 생각한 그쪽에서는 자동차를 확보해 놓거나 만들어 놓은 게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재고 전쟁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때 포인트가 있어요. 리스타킹의 이론 중에서 미국은 어떤 그 회계 처리 시스템을 쓰냐면 라이포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파이포가 있고 라이포가 있다고 그랬죠. 차이점은 뭐죠? 예, 파이포는 뭐예요? First in, first out. 라이포는 last in, first out. 그죠? 이게 뭐냐면 주문이 들어오면 창고에 쌓여있는 원자재
자기네 원재료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냐를 봤을 때 선입 선출, 후입 선출이 있는데 미국은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나간 걸로 재무 처리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영향을 가져오느냐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때도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려울 텐데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향후 그 분기 혹은 거의 2003년도에는 2년 반 동안의 호황을 만들어냈던 팩트예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후입 선출인 경우,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창고에 쌓여있는 철근 혹은 그 원자재가 10년 전에 들어온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10년 전에 100불에 샀어요. 톤당. 지금은 톤당 1000불이란 말이죠. 근데 창고 안에는 다 뒤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철근에다가 이름표를 달 수가 없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주문이 들어왔어요. 주문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재고가 충분히 쌓여 있으면 이 최근 거, 그 다음에 이미 쌓여 있는 재고 때문에 저 바닥에 10년 전에 산 거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위에 거에서만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10년 전에는 100불이었고 지금은 1000불이니까 10배가 비싸잖아요. 10배가 비싸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10배가 비싸서 이 나중에 들어온 게 나가는 효과, 라이포, 후입 선출법에 의해서 1000불을 계산을 해가지고 비용으로 잡는 부분들은 비용이 증가하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효과가 아니라 재고가 없을 때 저 바닥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재고가 바닥에 이르면 할 수 없이 이 숫자적으로 봤을 때 1000개 중에서 이제 앞에 산 게 500개였는데 10년 전에 산 게 1000개에서 2000개 쌓여 있으면은 이 500개가 나올 일이 없는데 1000개인데 재고가 안 쌓여 있었기 때문에 다 팔아서 앞에 주문이 나가고 처음 10년 전에 샀던 500개조차도 이제 출하된 걸로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년 전에 100불 주고 산 게 나온 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비용 계산할 때. 그러면 비용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을 작게, 원가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톤당 900불씩 남은 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지금 1000불이니까 900불씩 남은 거가 돼서 세금을 9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내는 세금의 9배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에 보세요. 이 비용에 있어서 세금을 내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어떤 효과가 되냐면 맨 바닥에 있는 것부터 다글다글 긁어서 내게 되면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실적이 세금에 의해서 엄청 내려간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다른 경영 실패한 건 인정해도 재고 관리 실패하면 죽는다. 그 CEO로서는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만약에 재고 관리를 실패해서 적당히 쿠션을 안 만들어 놓고 바닥이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속에게 나와버리면 세금이 그냥 산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예견되는 시점이 되면은 기업은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엄청나게 재고를 늘려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아니 재고를 그렇게 많이 늘려놨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앞에 많은 수요 예측들 제가 했잖아요. 이래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실적 장세가 올 것 같다. 근데 이 예측은 틀릴 수도 있다고 제가 말했죠. 초반엔 그러다가 안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죠. 만약에 이 기업도 엄청나게 재고를 늘렸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돼? 안 나가면. 그래서 예측이 실패하면 어떻게 돼? 이게 초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말 재고가 마이너스 부호가 달려있기 때문에 팔리냐 안 팔리냐 상관없이 대규모 재고를 늘리면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마이너스가 커지면 비용이 엄청나게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했던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세금 나오는 거하고 다르게 기말 재고는 그래서 팔리냐 안 팔리냐 상관없이 리스타킹 현상은 뭐냐면 무조건 확충하고 봅니다. 무조건 확충하고 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어려울까 봐 다음 걸 준비했어요. 얘랑 비슷한 현상입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화웨이 스토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미국이 화웨이를 때렸어요. 매달 6개월 뒤에 니네는 영업정지. 영업정지가 아니라 뭐였죠?
한국이나 이런 ASML이라고 해서 미국 기업의 제품을 쓴 물건은 화웨이에게 주지 못하게 됐어요. 6개월 정도 시한을 줬단 말이죠. 화웨이가 어떻게 했어요? 생존 게임 시작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웨이가 재고를 싹쓸이하기 시작한 거죠. 왜? 6개월 뒤부터는 한국에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뭘 해야 돼요? 아직 받을 수 있을 때 더 받아놔야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웨이가 요때 재고 싹쓸이 하는 기간 동안 비정상적으로 D랭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화웨이가 크니까, 회사가 크니까 엄청나게 땡길 때 D랭가조차 이렇게 바꿔버려요. 호황을 잠시 가져왔었단 말이죠. 무슨 현상인지 아시겠죠? 똑같다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10개의 미국의 기업이 있는데 다 기말 재고 늘리기에 들어간. 그러면 순식간에 다 사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아까 10개 기업이 기말 재고를 늘렸으니까 10개 기업의 실적은 기가 끝나고 나면 높은 걸로 나오죠. 그 다음에 얘들이 산 물건은 어때요? 그 물건을 파는 데는 서프라이즈가 나오겠죠. 이게 리스타킹인 겁니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다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왜 엄청난 가격 상승을 가져오느냐? 이런 식으로 화웨이가 6개월 동안 살 거를 미리 사놓는 것처럼 무조건 재고 늘리기에 경쟁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게 길면 예전에 어떤 때냐면 사스 때 2년 반 동안 리스타킹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사스 때 한번 당해봤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한국의 현대차도 섰었습니다. 중국에서 부품 하나가 안 오기 때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야. 이때 한국, 미국 모든 나라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시는 당하지 말자. 그래서 중국이 부품을 안 주면 서버리는 구조를 바꿔야겠다. 이래서 생긴 게 리쇼어링이라고 했죠. 지금 코로나 1년 지나서 다 잊어버리셨지만 바이든은 이거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쿼드는 정치적인 얘기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인가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회의했어요. 자, 이게 회의 실황이에요. 쿼드 회의를 처음으로 이제 트럼프가 깽판 났던 거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요번에 11일 날인가 했어. 여기에 사항이 뭐예요? 히토류 전쟁. 보세요. 미국은 시한을 두고 중국을 스톱시키려고 합니다. 까불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히토류를 할 수 없이 수입해야 되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코로나처럼 물리적으로 할 수 없이 섰을 때도 경험했어요. 아, 쟤들이 안 주면 우리도 체인이 서는구나. 그럼 그걸 피하려면 제가 서도 우린 돌아가게 하려면 국내 밸류 체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죠. 자, 만약에 미국이 까불면 중국을 패버리고 싶으면 패버렸을 때 물건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 할 수 없이 서게 되는 거죠. 그 전에 패기 전까지 너무 말이 나쁜가?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미친 듯이 화웨이처럼 사들여야 되겠죠. 히토류 전쟁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히토류 관련돼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90%였었습니다. 지금 60%대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여러 분야에서 생길 거라는 거죠. 글로벌 밸류 체인을 미국 내에 완성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듀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리스타킹. 미국이 소비력은 막강하게 지금 다 살아났는데 공급망이 절절절절 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원자재 재고가 2017년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고들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바닥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값이 어떻게 돼요? 비철금속 값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글로벌 자본재 주문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이미 넘어섰는데 중국의 철강 유통 재고는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폭등하겠죠. 이게 그 증거입니다. 자,
유나이티드 스틸, US 스틸이라는 회사 최근 들어서 40% 올라갔어요. 없어서 못 파는 거죠. 예, 재고가 바닥이기 때문에 폭등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전 세계 철강 회사가 다 그렇습니다. 한국만 좀 빼고. 어쨌든지 간에 이런 모습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리스타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현상이 언제? 몇 분기 이상 됩니다. 왜? 그 재고 바닥에서 스스로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상당 부분 계속해서 사들여야 돼요. 재고를 계속 늘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도 몇 분기 지속되는 현상이에요. 리스타킹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부가적인 요인들이 다 같이 발생했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바이든의 출범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금리로 중국을 때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예, 그때 동맹체제라는 공격 방법, 금리라는 공격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동맹체제를 통해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려는 게 쿼드 같은 것들이고요. 금리는 지난달에 제가 설명드렸죠. 중국은 금리에 취약합니다. 이미 벌써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이 왜 자꾸 긴축하느냐? 진짜 긴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양회에서 선언했어요. 이거 긴축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 최근에 유동성은 오히려 공급했습니다. 대출 지수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왜 자꾸 긴축이라고 말합니까? 군데군데 긴축하고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때릴 때를 대비해서 미국이 금리로 공격하면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쫄딱 망합니다. 이미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이 조금씩 미리미리 금리에 대한 공격력을, 금리에 대한 어떤 취약성을 방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걸 보면 이들은 이미 전쟁을 시작한 거죠. 전쟁을 시작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겠다라는 거가 시작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그래서 리쇼어링을 처음부터 바이든은 강조했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으로 기업들이 들어오라는 정책은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도 구애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회사들도 구애하고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자체가 글로벌 밸류 체인을 완성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체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이거 보시면 최근에 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미사일망 구축. 이것도 사실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6년간 30조를 미국이 투입하겠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미사일 기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에게는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이번 17일에 방한합니다. 미국의 주요한 이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데 이때 무슨 얘기를 할까요? 틀림없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의 제품을 써주겠다. 단독으로 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 지금 이 쿼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결정을 못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시진핑 방한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고 있었던 중이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은 중국이냐 미국이냐 택하라는 걸 위해서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택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단기적으로 이 미국의 행보가 빨라진 이 외교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몇 년간 글로벌 밸류 체인이 새롭게 형성될 때에 수혜를 다 입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과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엄청난 실적을 낼 것인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길을 갈 것인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나게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커다란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러한 어떤 그 수요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될 거고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내에서는 리스타킹이라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고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리쇼어링이라는 현상이 강하게 이건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거는 코로나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사태고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거라는 겁니다.